자, 뉴욕장의 분위기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내년에 대한 그런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안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연결될지 오늘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긴축의 장기화, 그리고 경기 침체 다 안 좋네요. 이 우려에 대해서 낙폭이 더 커진 뉴욕 증시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은 산타는 어디 갔을까? 그렇죠. 라는 이러한 의문부호와 함께 별다른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별다른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낙폭은 전일에 이어서 더욱더 낙폭이 많은 부분 확대가 되게 됐고 네. 섹터들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섹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렇죠. 라는 부분으로 오늘 시장 마감을 이제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용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매크로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뭐 몇 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매크로적인 부분은 없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더욱더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 스파이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지표 호조들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선회가 향후 수개월 내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아폴로 웰스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경기 지표 호조에 따른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지지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페어리드 스트레지스에서는 이 랠리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상승폭은 이제 상승 모멘텀은 모두 소화가 되었다. 즉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 월가의 의견들이 일부 있었었고요. 반대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대부분의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의 위험 이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실현이 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야기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견고한 하락세까지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관련돼서 충분한 포지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지기는 했지만 일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 계속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점도표 관련돼서 어디가 터미널 레이트로 제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 좋은 멘트들이 나오는 가운데 채권 시장도 문제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채권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이 됐어요. 원래 금리 하락되면은 이 지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위험 자산 관련돼서 회피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게 됐고 안전 자산인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JP 모건 CEO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이 골드만삭스 이 CEO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시장의 이 타이틀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근데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던 만큼 저는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이 보다 이슈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다음 주 FOMC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다 알던 내용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사람 입으로 또 한번 반복되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FOMC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대형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는데 특히나 메타가 조금 더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EU에서 개인 이 정보 사용 동의에 대한 부분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이유에서도 그렇군요. 네, 사실 애플에서 이런 부분이 동의가 빠지게 되면서 맞아요. 메타가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후에서도 다시 한번 또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던 부분이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메타가 한 7%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메타의 내부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내부 감시위원회에서 VIP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올리게 될 때 크로스 체킹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VIP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군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CNN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SNS 내에 뉴스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뉴스가 못 올라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구독료를 이제 언론사에 제시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광고에 대한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그렇군요. 테니까, 그런 부분이 메타에는 결국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그쵸. 자유를 수가 없잖아요. 광고죠. 그래서 2.5%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 5%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왔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장주가 부진했고요. 이제 그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세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땠나요?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어요. 반도체 지수도 안 좋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막판에 사실 지수가 살짝씩 올라오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도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빠졌었는데, 마무리는 2.3%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다소 크기는 했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선방이네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연간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날 것이다. 2023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나오는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조에서 6.5조까지도 영업 적자가 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과연 반도체 관련돼서 어제 SK 하이닉스가 신저가를 찍었었는데 과연 오늘 그 부분을 바닥을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이 TSMC 관련돼서 하락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기공식을 이제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이 바이든 대통령과 네. 이제 모리스 창 CEO가 같이 이제 기공식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TSMC가 투자의 규모를 더욱더 확대를 하게 되고, 이는 이제 이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한 이 투자 내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1공장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이제 이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맨 처음에 5나노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4나노로 보다 더 첨단 공정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제2공장이 이제 이 생산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는 제3나노 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계속적으로 TSMC 관련돼서 이러한 투자에 대한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국내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해외 고객사 향 관련돼서 매출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한 공장 증축에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공장이 미국에 생겼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또 진실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데 이번 주에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그나마 볼 수 있는 섹터가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중국 예. 관련된 애들, 나머지 하나가 항공 관련된 항공. 애들이었었는데, 네. 일단은 중국 관련돼서 ADR이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징동닷컴, 그리고 뭐 중국의 전기차 3인방 네. 정도가 상당히 그래도 눈에 띄는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돼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반영이
덜 되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반영 나오고 중이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국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죠. 국내에서는 사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국내의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중장기에 대한 그림으로 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러한 중국 ADR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시간의 시장에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이라든지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뭐 유나이티드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스틸 다이내믹스라든지 아니면 알코아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했던 하루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괜찮게 움직였던 게 바로 중국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항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이쪽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네, 면세 쪽으로 가시네요. 호텔신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져왔고요. 네. 중국에서 계속 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완화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이 호텔신라의 실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도 보게 되면은 호텔신라가 상당히 높은 만큼 그런 부분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코멘트가 나오게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더욱더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인바운드에 대한 국내에 이 중국이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따이공 관련된 할인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시내 면세점에서는 한 7%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에 대한 여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2019년도 대비에는 한 30%에서 40%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월 10,000명 이상씩은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그런 사람이 오고 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바운드는 이제 해외 관광객 국내로 들어오는 거. 아, 예. 그리고 이제 아웃바운드는 바깥으로 국내가 나가는? 이제 나가는 그런 거군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국내에서도 인천 면세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에 대한 이 적자폭도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호텔신라 면세 사업 부분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신라가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네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버퍼폼이 나오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9만 원까지도 충분히 9만 갈 원.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월봉으로 보니까 제일 잘 나갔을 때 거의 13만 원까지도 갔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지만 다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잡아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에서는 호텔신라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